칼 융의 이 인용문은 인간 심리학과 개인 발달에 대한 심오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40세까지의 기간은 사회의 기대, 가족, 교육, 직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람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고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인생은 정말 40세에 시작된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각성 40-45. 사람이 40세가 되면 내면 세계에서 깊은 각성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개인은 대체로 사회의 기대에 따라 행동했으며 교육, 직업, 가족,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내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큰 야망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던 자아는 더 이상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개인은 어린 시절 자신을 정의했던 역할과 업적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의 개성화 개념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부과한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질에 도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깨어남은 보통 일종의 내면적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업적과 소유물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의문시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정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정점은 그가 기대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년간 유지해온 관계에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안함은 때로 위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큰 변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직장 변경, 결혼이나 이혼, 다른 도시로 이사, 새로운 취미 생활 시작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부 세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기는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지고 억압되어 있던 면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잠재의식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배우고 받아들인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해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 정체성이 사라지면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랜 세월 특정 패턴에 갇혀 있다면 그 패턴을 깨는 것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뒤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 후반기에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열쇠는 외부의 성공을 쫓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만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는 기간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와 접촉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영적인 문제, 철학, 예술 또는 개인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더 이상 일과 금전적 이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만족, 영적 성실성, 깊은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소홀히 했던 열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욕망이 이 세월을 통해 표현될 기회를 찾습니다. 깨어남 과정은 사람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줄일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인생은 외부적인 성취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족에 기반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40대는 중년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기 말했듯이 진짜 삶은 40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평가 45시 45세가 되면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40년대 초반에 경험한 깨달음 같은 과정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재평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과거를 고려하고 개인이 용감하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들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의문을 품는 시기입니다. 그의 과거의 이상, 꿈, 목표가 검토됩니다. 사람은 젊은 시절에 큰 열정을 가지고 추구했던 것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주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환경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지난 선택과 결정의 정확성을 시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이 직업이 더 이상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스스로에게 왜? 라고 묻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외부 세계의 기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것은 개성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역할과 외부 세계에 보이는 정체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적 성실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삶 전반에 걸쳐 억압되어 온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잊힌 측면들을 마주하는 것은 이 기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지 성공과 지위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더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정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직면하는 동안 그는 또한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질문들은 때때로 후회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이 여행했어야 했어. 평생 일만 했고 나를 위한 시간을 한 번도 내지 않았어. 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재평가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또 다른 문제는 노화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와 정신이 더 회복력이 강하지만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다른 수준의 지혜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신체적 힘 대신 삶의 경험과 영적인 깊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적은 수에,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45, 50세는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는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과 습관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고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개인은 외부 세계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기 말했듯이 인생은 40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부터 사람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 균형 확립 50-55. 사람은 50세가 되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40대 초반에 경험한 깨달음들과 그에 따른 재평가치 과정을 거쳐 이제 개인은 균형을 이루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과거에 의문시되거나 바뀌거나 변형되었던 것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주요 내적 갈등이 줄어들고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더 잘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균형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 지위, 사회적 기대, 물질적 이득이 가장 중요하지만 40대 초반 50대에 이르면 내면의 평화, 의미, 단순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취하는 것이 목표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이러한 성취가 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지 의문시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사회의 기대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람이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만족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일생의 대부분을 일하고 아마도 자녀를 키우고 많은 책임을 맡으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을 성취한 그는 자신이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오로지 물질적 이득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그는 더 많은 시간, 평화,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한 기회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기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단순화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피하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피상적인 관계, 무의미한 고민은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도 포함됩니다. 건강은 어린 나이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분명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의 폭에 더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결혼 생활이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시기는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부는 자녀를 키우고 각자의 정체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관계에서는 새로워지고 깊어지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덜 신경 씁니다. 그는 더 자유롭고 자립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더욱 의식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하고 행동합니다. 요약하자면 50-55세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과정은 개인이 과거 경험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영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성공이나 물질적 부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화, 내면의 만족, 건강한 관계,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삶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 갈등을 크게 해결하고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의식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기 말했듯이 인생은 실제로 40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부터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 지혜의 심화 55-60 사람은 55세가 되면 인생 여정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단계 중 하나에 들어서게 됩니다. 40년대 초반에 경험한 깨달음과 그에 따른 재평가, 그리고 마침내 균형을 확립하는 본 과정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한 것에서 의미를 찾고 과거의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신의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이 예전보다 인생의 무상함을 더 많이 깨닫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해 보였지만 지금은 시간의 가치와 한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불안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촉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순간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걱정과 무의미한 걱정으로부터 삶을 정화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개인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개인은 자신과 삶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존재와 감정의 힘이 발견됩니다. 성공, 물질적 부,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 대신 이제는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삶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우주, 존재 사이의 연관성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는 개인의 자아 실현 과정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제쳐두고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도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 경험, 인생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교사, 가이드, 멘토의 역할로 전환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젊은 동료를 지도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거나 예술에 참여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지식을 공유합니다. 지혜는 단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공유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녀는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우고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의 웃음, 친구와의 대화, 자연 속에서 보낸 조용한 하루, 모든 것이 이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노화를 손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봅니다. 신체의 변화는 영혼이 변화하고 변형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음의 역동성은 평온함과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생의 결점과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 그리고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진정한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내면의 평화를 완전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며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큰 갈등과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완료되었고 깊은 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을 전쟁터로 보지 않고 발견과 경험의 여정으로 봅니다. 55일 60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혜의 심화 과정은 개인이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과거의 경험을 성숙하게 평가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인생은 실제로 40세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부터 사람들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에오스 자유와 수용 65. 60세가 되면 사람은 삶의 모든 변화를 목격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야망 중년에 겪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 50대에 겪는 균형과 지혜에 대한 탐구를 거쳐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기보다는 삶의 흐름에 적응함으로써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더 이상 단순히 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자유가 됩니다. 이 기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생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흐름이라는 인식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개인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삶을 형성하고 지시하고 설계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흐르는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에게 큰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 사회적 기대 또는 직업적 야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의 짐, 실수 또는 후회에 시달리던 마음이 이제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일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경험이 오늘날의 개인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를 고치거나 미래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수용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수용은 항복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삶이 가져오는 변화에 성숙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가 노화되거나 체력이 감소하거나 어떤 일을 이전처럼 빨리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변화는 더 이상 결함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청춘 시절에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어딘가에 도착하려는 끊임없는 서두름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주는 가벼움으로 자리를 내줍니다. 사람들은 신체의 변화를 손실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패, 젊음과 노년과 같은 개념은 더 이상 흑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이며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일을 겪었고 인생의 어려움을 보았으며 많은 실수를 했고 여러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을 지금의 성숙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인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조언이나 지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본보기를 보여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는 자세의 관점,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60, 65세 사이에 이 자유와 수용점 기간은 개인이 삶의 모든 측면을 성숙하게 맞이하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결과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는 기간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단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삶을 더 깊이 느끼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완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윤기 말했듯이 인생은 실제로 40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6. 정신적, 정서적 부 65, 70. 65세가 되면 사람은 삶의 많은 부분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되지만 뒤로 남겨진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 중년의 위기, 50대의 균형 추구, 60대의 자유와 수용을 거쳐 이제 인생은 정신적, 정서적 풍요포마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또는 외적인 부보다 더 큰 성취감과 내적 만족을 얻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삶의 승객이 아니라 삶 자체에 통합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삶과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화를 내지 않으며 삶에 저항하기보다는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더 이상 판단이나 후회의 원천이 아니라 단순히 지혜의 저장소일 뿐입니다. 사람은 모든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경험이 오늘날의 자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단점과 후회 대신 완성감과 평화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깊은 성숙과 관용의 기간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사람들이 원망, 실망, 분노, 슬픔을 더 강렬하게 경험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감정을 더 균형 잡히고 더 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고 논쟁의 무의미함을 이해하며 관계에서 더 화해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순환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이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 계절의 변화, 물의 흐름,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훌륭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이 더 깊은 영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삶은 더 이상 단순한 삶의 한순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거대한 흐름 속의 존재 상태로 여겨진다. 이 연령대에 이르러 개인은 의미를 추구하게 되지만 이러한 추구는 더 이상 불안이나 결핍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종종 불만족스러움과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느낌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이러한 의미 추구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과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술, 문학, 철학, 수피즘, 신비주의 또는 다른 문화적 가르침을 접함으로써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에서 큰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따뜻함, 꽃향기를 맡으며 느끼는 따뜻함,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것,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삶의 본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세부 사항들이 실제로는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 있는 그대로로 충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은 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지혜와 수용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는 인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일시적 특성이 그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순간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을 충만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살아가는 매 순간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65, 70세 사이에 정신적, 정서적 부함의 시기는 개인이 삶과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 연민, 이해를 키우고 영적 완성과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과 삶을 바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 산다. 그래서 윤기 말했듯이 인생은 정말 40세에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사람은 삶 자체를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7. 유산과 통합 70세 이후 70세 이상은 사람이 삶에 대해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과거와 존재를 통합하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이겨야 할 승리도, 달성해야 할 업적도, 증명해야 할 정체성도 없습니다. 삶의 물질적 측면과 세상적 야망은 완전히 배경으로 사라지고 더 의미 있고 더 심오한 내면의 여정함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기간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유산을 형성하고 자신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판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내린 결정을 단점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든 걸림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과 후회, 행복과 고통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겪는 모든 단계, 모든 투쟁,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큰 완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은 인생의 무상함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에게 두려움이나 슬픔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인간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측정 단위가 아니라 지혜를 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욕구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현재 순간의 순수하고 분명한 진실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속의 개념이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용한 미소와 눈빛으로 이해심을 표현하고 삶에 대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도입니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평화와 평온을 누렸습니다. 원망, 과거의 부담, 내부 갈등은 모두 뒤에 남겨진다.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더 이상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모든 것에는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그에게 큰 안도감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아무것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단지 이야기일 뿐이다. 미래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외로움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제 개인은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내면 세계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가장 깊은 내면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죽음의 개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이 무섭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처럼 삶도 좀 시작과 끝이 아니라 끝없는 흐름 속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0세 이상은 다 상속과 통합원의 시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데 있고 모든 것이 이미 정확히 있어야 할 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 말했듯이 인생은 실제로 40세에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사람은 삶 자체에 통합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인생은 정말 40세에 시작된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감상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해요.